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도심 한복판의 작은 골목에는 청령사라는 작은 절이 있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 숨어있는 이 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안식처가 되는 곳이다. 여기서는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다. 거창한 신통력이나 영험한 일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는 그런 조용한 기적들이다. 청령사의 주지 혜원 스님은 올해 65세다. 20년 전 이곳에 온 이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키가 작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는 스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종종 진짜 스님이 맞나 하고 의아해한다. 혜원 스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물론 마법 같은 신통력은 아니고 오랜 세월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긴 직감이다. 사람은 말로는 거짓말을 해도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스님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청령사의 하루는 새벽 4시 예불로 시작된다. 혜원 스님 혼자 드리는 예불이지만 목탁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오전에는 손수 대웅전 청소와 마당 정리를 하는 스님은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빗자루질을 하며 그날을 시작하는 마음도 함께 정리를 한다. 새벽 예불부터 밤 늦게까지 하나둘씩 사람들이 찾아온다. 정기적으로 오는 신도들도 있지만 우연히 들른 사람들도 많다. 길을 걷다가 문득 발길이 향한 사람들, 마음이 답답해서 어딘가 가야겠는데 갈 곳이 없던 사람들도 있다. 혜원 스님의 법문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맥이 빠질 정도다. 불교가 뭐가 어렵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스님, 그럼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모두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이런 식이다. 처음 온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지만 며칠 다니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수미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대리다. 8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완전히 지쳐버렸다. 오늘도 야근이야.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생활. 주말에도 갑작스런 업무 때문에 출근하는 일이 많다. 최근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일 때문에 못 만나니 매번 싸우다가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 취미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어느 토요일 오후 주말이지만 그날도 출근했다가 일은 퇴근을 했다. 수미는 목적 없이 동네를 걸었다. 집에 바로 들어가서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였다. 걷다 보니 어느새 청령사 앞에 서 있었다. 뭐야, 이런 곳에 절이 있네. 호기심에 절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혜원 스님이 마당에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의 인사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저 그냥 잠깐 구경하러 왔는데요. 좋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다가 시간 괜찮으시면 차를 한잔 하셔도 좋습니다. 대웅전을 둘러본 후 스님이 내어준 차를 마시며 수미는 말했다. 스님,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힘드시군요. 네, 너무 힘들어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의미도 모르겠고, 혜원 스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계시잖습니까? 이 순간은 어떠십니까? 지금이요. 그냥 편안해요. 그것입니다. 그 평온한 순간이 원래 우리 마음입니다. 굳이 다른 걸 찾으실 필요 없지요. 수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 후로 수미는 주말마다 청령사를 찾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마음이 편해서였다. 스님과의 대화도 점차 늘어났다. 스님, 저는 계속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싫으시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계도 있고, 그럼 하시면서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같은 일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어떻게요? 지금 이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나에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나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회사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해봤다. 신기하게도 기분이 조금 달랐다. 청연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수민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 스님이 가르쳐준 호흡법을 실천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평화, 내쉬면서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출근길에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하루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창밖 풍경을 보거나 사람들을 관찰했다. 저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겠구나.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네. 나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서 일어났다. 예전에는 야근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효율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 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업무에 임했다. 같은 일이라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결과도 달랐다. 동료 김 과장이 또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도 반응이 달랐다. 과장님, 이 업무는 오늘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어떨까요?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밤샘 작업을 했겠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 그럼 내일까지. 의외로 김 과장도 쉽게 받아들였다. 수민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같은 팀 박대리였다. 수민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어떡해요? 더 여유로워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는데. 아, 그런가요? 수민은 웃었다.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팀장님도 수민의 변화를 느꼈다. 김대리, 최근 업무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 전보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이야. 감사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어. 좋은 건 함께 나누자고. 그냥 마음가짐을 바꿨더니 일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집중력도 좋아졌다. 예전에는 8시간 일해도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은 절반도 안 되었는데 이제는 짧은 시간에도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회의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캠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부장이 물었을 때 수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수민의 제안은 채택되었고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인간관계였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도 늘어났다. 대리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비결 있으시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신입사원 주희가 말했다. 그래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요. 뭔데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청연사 가족들을 떠올리며 수미는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늦게 퇴근해서 폭식을 하거나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화가 날 때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했다. 15분 정도의 짧은 산책이었지만 오후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연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수민의 변화된 모습을 본 이 부장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김대리, 이번 신제품 런칭 캠페인 총괄을 맡아봐. 제가요. 정말요. 응. 요즘 김대리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실행력도 좋아졌어. 한번 해볼래.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워했겠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미는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갔다. 팀원들과의 첫 미팅에서 수미는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팀원들은 수민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대리님, 이런 팀장 처음 만나봐요.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봐요.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컨셉을 바꾸자고 했을 때 팀원들은 당황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절반이나 진행했는데 예전 같으면 수민도 스트레스를 받고 반포기 상태로 의욕도 없어졌겠지만 이제는 침착했다. 괜찮아요.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봐요. 청연사에서 배운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팀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회의하며 새로운 컨셉을 만들었다.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좋았다. 3개월간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으로 끝났다. 클라이언트는 물론 회사 임원들도 만족해했다. 김 대리님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팀원들이 고마워했지만 수미는 겸손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모두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부장은 수민을 따로 불러 격려했다. 김대리, 정말 고생 많았어. 이번 프로젝트로 김대리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 감사합니다.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수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동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더니 결과도 좋아지더라고요. 프로젝트 성공 후 한 달 뒤
수민에게 승진 기회가 왔다. 이 부장이 말했다. 김 대리, 이번 과장 승진 명단에 들었더라. 그리고는 진짜 과장으로 승진을 했다. 정말요. 하지만 저보다 선배들이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야. 김 과장이 충분히 자격이 있어. 예전 같으면 주저했겠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이 된 수미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부담스럽기보다는 감사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구나. 청년사에서 배운 받은 만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려 했다. 후배들을 대할 때도 예전과 달랐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니까. 승진 후에도 수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주말에는 반드시 청년사를 찾아 일요법회에는 꼭 참석하고 그곳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했다. 일이 바빠졌을 텐데 괜찮습니까? 스님이 걱정하자 수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쁘지만 즐거워요. 스님 덕분에 일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수민이 과장이 된 후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 경직된 분위기 대신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과장님 팀이 요즘 분위기가 정말 좋다던데? 다른 부서 사람들도 부러워했다. 수미는 팀원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시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15분간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 목표를 말해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팀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미는 자연스럽게 후배들의 멘토가 되었다. 특히 번아웃을 겪는 후배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회사 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수미는 청년사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다. 종교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곳,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수민의 영향으로 회사 전체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다른 팀장들도 수민의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김 과장, 팀 운영 비결 좀 알려줘.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야? 너무 뻔한 얘기잖아. 구체적으로 알려줘. 회사에서 소통하는 리더십에 대한 세미나를 열 때 수민이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리더십의 핵심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예요. 팀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성장을 도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의 성공과 함께 수미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 예전에는 자신감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친구들도 수민의 변화를 놀라워했다. 수민아,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모임에도 아예 안 나오고 어쩌다 나오면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그래, 요즘 정말 행복해. 비결이 뭐야? 감사하는 마음이랑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 수미는 친구들에게도 청년사를 소개해 주었다. 몇몇 친구들은 정말로 청년사를 찾기도 했다. 과장이 된 지 6개월 후 수민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해외 지사와의 협업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된 것이다. 영어도 해야 하고, 문화도 다르고,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 이 부장이 걱정하자 수미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두려워했겠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해외 협업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수민의 진심 어린 소통과 배려하는 마음은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섰다. 해외 파트너들도 수민을 높이 평가했다. 수민은 자신이 청연사에서 배운 가르침을 영어로 설명했다. 청연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수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직급은 대리에서 과장이 되었고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팀을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다. 스님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주말 청연사에서 스님에게 말했다. 수민 씨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겁니다. 원래 모습이요. 네. 누구나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다만 스트레스와 욕심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그게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스님이 말했다. 청연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수민의 전체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정아는 3개월 전 이혼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외도로 끝났다. 8살 딸 예린이와 단둘이 사는 지금 모든 것이 막막하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딸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전업주부였던 정아는 갑자기 일을 찾아야 했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밤마다 울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날 집 근처에 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린이와 함께 청연사를 방문했다. 엄마, 여기가 뭐야? 절이야.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지. 부처님이 뭐야?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야. 일주문 앞에 서자 예린이가 관심을 보였다. 정아는 아이와 함께 절 안으로 들어갔다. 회원 스님은 예린이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예쁜 공주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린이는 스님에게 금세 다가갔다. 정아는 놀랐다. 평소 낯가림이 심한 아이인데, 스님, 저희가 처음 왔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특히 예린이는 언제든 환영한다. 스님은 예린이에게 작은 염주 하나를 선물해 주셨다. 이거는 마음이 힘들 때 만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구슬이란다. 예린이는 신기해하며 염주를 받았다. 정아는 예린이가 절에서 노는 동안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게 막막해요.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밝고 건강합니까? 네,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이를 위해 사는 것도 훌륭한 삶이지요. 하지만 원망스러워요. 남편한테도, 세상도 원망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 없어요. 다만 그 원망이 보살님 자신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의 말에 정아는 눈물이 났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그 후로 정아와 예린이는 주말마다 청연사를 찾았다. 예린이는 스님과 함께 절 마당에서 놀고 정아는 대웅전에서 절을 하며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다. 스님은 정아에게 간단한 명상법을 가르쳐 주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평화라고 생각하시고 내쉬면서는 감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도움이 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정아는 반신반의했지만 집에서 실천해봤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다. 일자리도 구했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예린이 학교 간 시간에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엄마는 웃는 얼굴이 더 예뻐. 예린이의 말에 정아는 깨달았다. 자신도 모르게 다시 웃고 있었다. 그리고 희망이 생겼다. 앞으로 예린이를 잘 키우고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정아도 카페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 사장님, 정아 씨가 만든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왜 그럴까? 마음을 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정아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모든 일에 마음을 담았다. 커피를 만들 때도, 손님을 대할 때도, 딸을 돌볼 때도, 예린이도 많이 밝아졌다.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왜? 엄마가 항상 웃고 있어서. 정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을. 철수 할아버지는 작년 가을에 아내를 잃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순자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 되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힘이 들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허망하고 허전하고 쓸쓸할 줄 몰랐다. 그리고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우울하고 막막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다.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자주 만날 수는 없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내가 있을 때는 모든 걸 내 맘대로 하려고 트집 잡고 별거 아닌 일도 따지고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옆에서 몇 마디만 해도 시끄럽다고 불평하고 평생을 그렇게 권위적으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아내를 보내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가 없다는 현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50년간 함께 잠들고 함께 일어났는데 이제는 혼자였다.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의 꽃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며 할아버지는 울었다. 순자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던 꽃들인데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너무 조용하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아침밥을 짓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거실에서는 TV를 보며 웃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성진아버지, 이것 좀 봐요. 재미있어요. 아내는 드라마를 보며 자주 할아버지를 불렀다. 시끄럽다고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그 시끄러움이 그립고 그립다. 아내의 옷들은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었다. 치우라는 자식들의 말에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한다. 딸은 결혼해서 대구에서 살고 있다. 모두 바쁜 일상에 쫓겨 자주 만날 수는 없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는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그래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과 자주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와는 자식들이라도 거리감이 느껴진다. 응, 괜찮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바쁜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다. 예전에는 아내가 이것저것 부탁하고 함께 장도 보러 가고 병원에 함께 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TV만 보고 있으면 하루가 갔다. 아침 겸 점심으로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간단하게 시장에서 반찬을 사다가 밥만 해서 한술 떴다. 아내가 해주던 음식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50년간 매일 해준 밥, 김치찌개, 된장국, 이제는 꿈에서나 맛볼 수 있었다. 한 동네에 오래 살았지만 아내가 없으니 이웃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예전에는 아내가 이웃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할아버지 혼자서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 이웃들이 인사를 건네지만 길게 대화하기는 어려웠다. 그냥 저냥 지내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이웃들 소식, 동네 이야기 등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혼자 사는 것이 길어지면서 건강도 나빠졌다.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니 체중이 줄었고 운동도 하지 않아서 근력이 떨어졌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걱정했다. 할아버지는 대충 대답했다. 건강이 나빠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나도 빨리 당신 옆으로 가고 싶어. 아내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여보,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네. 매일이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의 반복이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시장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사는 건지.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었다. 그러던 올봄, 답답한 마음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선 할아버지는 동네를 걸었다. 건강을 위해 산책을 하라는 의사의 권유 때문이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가다 보니 골목 안쪽에 작은 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청연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 절이 있었나. 호기심이 생겼다. 달리 종교는 없었지만 문득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냥 구경만 해보자. 청연사로 들어가니 마당에서 한 스님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인상이 편안하고 인자해 보이는 스님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 스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 스님. 저는 종교가 없는데 들어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님의 따뜻한 말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좋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십시오. 아담하고 작은 절을 둘러본 후 스님이 내어준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많이 외로우시지요? 스님의 말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상실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 이야기를 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몇 개월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 이제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스님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다. 그리고 온화한 얼굴로 스님이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요. 그 슬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리우면 그리워하십시오. 맘껏 그리워하시고 맘껏 슬퍼하십시오. 그게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청연사를 찾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였다. 오전에 산책을 마친 후 청연사에 들러서 스님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어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스님이 묻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했다. 어젯밤에 아내 꿈을 꿨어요. 옛날처럼 밥을 해주더라고요.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며칠 후 스님이 할아버지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요즘 봄이라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괜찮으시면 마당에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마당과 화단의 핀 꽃들에 물을 주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아, 그리고 이 꽃들 좀 돌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집에 있는 아내가 키우던 화분의 꽃도 다 말라가고 있는데요. 거사님 부인께서 꽃을 좋아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분명 잘 하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내가 꽃을 키우던 모습을 떠올렸다. 평생을 아내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꽃을 돌봤는지. 그럼 해보겠습니다. 청연사의 꽃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생겼다. 매일 아침 일찍 청연사에 와서 꽃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고 화단을 정리했다. 여보, 오늘도 꽃들이 예쁘게 피었어. 꽃들을 보며 아내와 대화하는 기분이었다. 아내가 좋아했던 장미, 국화, 나리꽃들이 청연사에도 있었다. 이 장미는 아내가 좋아하던 품종이네. 꽃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생명을 돌본다는 것,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 꽃 돌보기를 잘하는 할아버지를 본 스님은 다른 일들도 부탁하기 시작했다. 거사님, 오늘은 제가 행사가 있어서 그러는데 마당 청소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아요. 해볼게요. 점차 할아버지가 맡는 일이 늘어났다. 마당 청소, 꽃 관리, 촛불 관리, 간단한 수리까지. 요즘 거사님 덕분에 절이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스님의 칭찬에 할아버지는 뿌듯해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며칠 후 수민이라는 젊은 여성이 청연사에 왔다. 처음 본 얼굴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처음 뵙는데요. 네,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수민이에요.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수민은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힘들겠어요. 경쟁도 심하고, 네, 정말 힘들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자산이 되더라고. 그 다음 주에는 정아라는 여성이 어린 딸과 함께 왔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어서 와.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인사하자 어린 예린이가 먼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예쁜 공주님. 몇 살이야? 8살이에요. 예린이의 밝은 모습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손녀뻘 되는 아이와 이야기하니 옛날 자식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정아와도 금세 친해졌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정아에게 할아버지는 조언해 주었다. 힘들겠지만 아이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야. 나도 자식들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거든. 고등학생 지연이가 청년사에 왔을 때도 할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느새 청년사에는 할아버지, 수민, 정아모녀, 지연이가 모이는 작은 가족이 형성되었다. 할아버지는 이 작은 가족의 어른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다. 수민에게는 아버지 같은 조언을, 정아에게는 시아버지 같은 배려를, 예린이에게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지연이에게는 인생 선배의 지혜를 주었다. 청연사 가족들을 만나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그리움이 이제는 슬픔이 아닌 사랑의 표현이 되었다. 여보,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매일 아내 사진을 보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예전처럼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한 이야기들을. 수민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참 착해.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정아라는 며느리뻘 되는 친구도 있고 예린이라는 손녀뻘 되는 아이도 있어. 정말 예쁘거든. 당신 살아생전에 그곳을 알았더라면, 함께 다녔더라면 당신도 좋아했을 텐데. 청연사 가족들과 지내면서 할아버지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수민이 말했다. 그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가 봐. 저희도 할아버지 만나서 좋아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아요. 할아버지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었다. 마음이 밝아지니 건강도 좋아졌다. 매일 청연사에서 일하며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마음도 즐거우니 자연스럽게 건강이 회복되었다. 할아버지, 살이 좀 오르신 것 같은데요? 정아가 말했다. 그런가? 요즘 밥맛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 실제로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잘 먹고 잘 자고 활기차게 지냈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동네 사람들도 알아챘다. 어르신,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디 좋은 데라도 다니세요? 청연사라는 작은 절에 다녀요. 거기서 은인 같은 스님과 좋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청연사 이야기를 했다. 청연사에서의 일이 익숙해지자 할아버지는 동네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거사님, 경험도 많으시고 시간도 있으시니까 봉사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스님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나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며 서로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아닌 위로하고 격려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것도 좋지만 동년배가 이렇게 가져다 주니 훨씬 마음도 편하고 말이 통하고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좋아하셨다. 봉사활동을 통해 할아버지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다. 비슷한 나이의 봉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우정을 쌓았다. 김 사장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럽시다. 동년배 친구들과의 만남도 할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특히 예린이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진짜 손주들은 자주 못 만나서 오히려 서먹한데 거의 매주 만나다 보니 진짜 손녀처럼 따라주는 예린이와 함께 있으면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린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할아버지는 웃었다. 아내가 떠난 후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우리 예린이는 정말 똑똑하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도 예린이가 제일 좋아. 봄에는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며 할아버지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계절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좋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잘 못 느끼고 무의미했는데 이제는 각 계절마다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다. 청연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로움에 절망하던 노인이 아니라 매일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아내 사진을 보며 말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이제 할아버지는 청연사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이 되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절의 관리를 도맡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 거사님이 계셔서 청연사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스님의 말에 할아버지는 뿌듯해했다.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도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다.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진짜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좋은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어떤 좋은 일이요? 할아버지는 청연사 가족들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보니까 안심이 돼요. 청연사에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스님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요. 할아버지의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이제 할아버지는 청연사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며 안정감을 느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구했다.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청연사가 더 따뜻해져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도 용기가 나요. 사람들의 말에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답했다. 나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뿐이야. 할아버지의 건강한 노년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다. 첫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둘째, 매일 할 일이 있는 것. 셋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변화했다. 예전처럼 슬프고 아픈 그리움이 아니라 따뜻하고 감사한 그리움이 되었다. 지현은 고3이다.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적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다. 부모님의 기대는 높고 스트레스는 날로 커진다. 지현아, 이번 모의고사는 어땠어? 그저 그래요. 엄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친구들과도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다. 서로의 성적을 의식하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걸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하지만 답을 알 수 없다. 어느 일요일, 아빠와 크게 다투고 너무 답답해서 집을 나온 지연은 동네를 걸었다. 걷다 보니 청연사 앞을 지나쳐 가다가 다시 뒤돌아가서 일주문 앞에 서 있었다. 절이네. 문득 들어가 보고 싶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고 싶었다. 마당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어서 와. 철수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좋지. 스님도 계시니까 인사드려. 해온 스님을 만난 지연은 어색해했다. 스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부해야 할 텐데 어디를 돌아다녔습니까? 공부 안 하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스님의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당황했다. 저 좀 답답해서요. 뭐가 답답한가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성적도 안 나오고 미래도 불안하고.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지연아, 공부는 왜 하느냐?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은 왜 가려고 하지? 좋은 직업 가지려고요. 좋은 직업은 왜 가지려고 해? 그게 행복하려고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인가 행복을 느껴본 기억이 없었다. 지연아,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란다. 지금 여기에 있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서 도심 한복판에서 새소리 들리지? 바람도 시원하고 이게 행복이란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주변을 살펴보니 정말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도 시원했다. 신기해요. 스님,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느낀 적이 없어요. 저에게 새소리는 정말 TV나 방송에서만 듣는 새소리였던 것 같아요.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게 되지. 가끔은 멈춰서 지금을 느껴보거라. 그 후로 지연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청연사를 찾았다. 공부가 막힐 때, 성적에 실망했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스님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거라.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만 있을 뿐이란다. 철수 할아버지와도 친해졌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청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조급했어.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인생은 마라톤이야. 천천히 가도 돼. 정아 언니와 예린이와도 만나면서 지연은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다. 언니도 힘든 일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지. 하지만 모든 힘든 일에는 의미가 있더라. 그 덕분에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더 강해졌어. 청연사를 다니면서 지현의 일상이 바뀌었다.
공부하기 전에 5분간 명상을 했다. 스님이 가르쳐준 호흡법이었다. 숨을 들이쉬면서 평화, 내쉬면서 집중이라고 생각해보거라. 신기하게도 집중력이 좋아졌다. 같은 시간 공부에도 더 많이 머리에 들어왔다. 성적도 조금씩 올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해진 것이었다. 엄마, 나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그러네. 예전보다 밝아 보여. 응, 마음이 편해졌어. 예전에는 시험을 못 봤을 때 며칠간 우울해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다. 이번 시험에서 못한 부분을 찾았구나.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어. 철수 할아버지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다. 지현아, 인생은 마라톤이야. 한 번 넘어진다고 포기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네, 할아버지. 그리고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됨이 더 중요해. 청연사를 다니면서 지현의 성격도 밝아졌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며 경쟁심만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게 되었다. 민지야, 이번 모의고사 어땠어? 별로야.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나도 틀린 게 많아. 예전 같으면 속으로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친구들도 지현의 변화를 느꼈다. 지현아, 너 요즘 성격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예민했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여. 가장 큰 변화는 부모님과의 관계였다. 예전에는 성적 때문에 자주 싸웠는데 이제는 대화가 늘었다. 지연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엄마가 말했다. 응, 마음이 편해졌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어. 지연은 청연사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절에 다니고 있어. 그런데 종교적인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 좋은 일이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빠도 지현의 변화를 반겼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지.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지현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지현아, 의대에 가고 싶은 진짜 이유가 뭐야?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그럼 의사가 아니어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까? 스님의 말에 지연은 생각해봤다.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저는 정말 사람을 돕고 싶어요. 의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거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청연사에서 만난 정아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은 인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언니는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힘든 일도 다 의미가 있더라. 그 덕분에 더 강해졌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그럼 지금 제가 힘든 것도 다 의미가 있을 거야. 지연이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때 이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마음이 편해지니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랐다. 6월 모의고사에서는 전체 등급이 2등급이나 올랐다. 지연아, 이번에 정말 잘 봤네. 담임 선생님이 놀라워했다. 네, 감사해요. 특별한 비결이 있어.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까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걸 깨달았구나. 정말 대단해. 지연의 변화는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소영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쉽게 말하네.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까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더라. 지연은 친구에게 간단한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봐. 9월이 되자 수능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불안해했지만 지연은 차분했다. 지연아, 너는 왜 이렇게 여유로워? 불안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 좋은 분들을 만나서 배웠어. 지연은 청연사 가족들을 떠올렸다. 각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수능 일주일 전, 지연은 청연사를 찾았다. 스님, 다음 주가 수능이에요. 그래, 긴장되지?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볼 생각이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려고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제가 걸어갈 길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스님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거야. 그런 마음이면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아. 철수 할아버지도 격려해 주었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란 게 자랑스러워.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넌 훌륭한 사람이야. 수능 당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5분간 명상을 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시험장에 가는 길에도 마음이 편했다. 예전 같으면 떨렸을 텐데 이제는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침착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아는 문제에 집중했다. 모든 문제를 다 맞힐 필요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수능이 끝난 후 친구들은 모두 해방감에 들떠 있었지만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청연사를 찾았다. 지연아, 시험 어땠어? 스님이 물었다.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걸로 충분해.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년간 공부만 했는데 좋은 기회네.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해볼 수 있잖아. 수능 후 지연은 다양한 경험을 했다. 청연사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예린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언니, 고등학교는 어땠어? 힘들기도 했지만 많이 배웠어. 특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지. 마음을 다스리는 법.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배웠어. 지연은 예린이에게도 간단한 명상법을 가르쳐 주었다. 12월,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다. 지연의 성적은 예상보다 좋았다. 의대는 어렵지만 사회복지학과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였다. 지연아,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이 물었다.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요. 의대는 안 해볼 거야. 저는 정말 사람을 돕고 싶어요. 의사가 아니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부모님은 지연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지연은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청연사에서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나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진심이 담긴 지연의 답변에 면접관들도 감동했다. 지연은 원하던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다. 청연사 가족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다.
지현아, 정말 축하해. 고생했어. 우리 지현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스님도 기뻐했다. 지현이가 꿈을 이뤘구나.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지현이 자신의 노력이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